북한 귀순 병사의 몸 상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기생충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주제어 만나보시죠. 너무 오고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살리려고 하는 거죠.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외과 의사 생활 시작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는데 이런 거는 정말 교과서적으로나 볼 수 있었고, 기생충들이 이렇게 파열된 장 부위를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기어 나오는 습성이 있고 그 지점을 공격을 해서 그쪽으로 장을 천공시키면서 뚫고 나온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군에서 이제 판문점 대표부나 민경부대는 과거에는 그 회충약이 별도로 지급이 돼서 뭐 회충 문제가 크게 없었는데 지금 이 친구 몸에서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일반 부대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기생충 예방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볏짚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아주 시커먼 그 독한 냄새가 나는 걸 마셔서 이제 기생충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아마 그런 재래식 방식을 쓰고 의약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 몸 안에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북한 귀순 병사가 현재 북한군의 실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주환 기자, 일단 지금 북한 귀순 병사의 몸 상태에서 굉장히 기생충이 변수로 떠올랐어요. 일단 여러 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북한군의 그 어떤 건강 상태. 그럼 왜 기생충이 회충이 우리도 물론 수십 년 전에는 저런 뭐 이렇게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체변을 해서 어떤 검사를 하거나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졌고요. 물론 그 했는데 저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첫 번째 기생충은 인분이나 가축의 분뇨로 거름을 사용하는 농작물에서 사용하죠. 그 예. 농작물에 기생충 알이 감염이 돼서 그걸 사람이 흡입을 하는 이런 구조죠. 예. 이런 게 되는데 북한군의 식량 그 북한군이 먹는 이 식량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 일선 우리가 그 보급부대에서 일일이 보급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군부대마다 각 군단별로 자체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인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섭취를 하고 어떤 구충제 복용이 제대로 안 된다. 물론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일부 특수계층에는 구충제를 전달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귀순병사가 소속된 판문점 대표부, 오늘 국정원은 이제 판문점 대표부 산하 JSA 소속의 병사다라고 밝혔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측면의 하나, 그러니까 건강 사태가 북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우리처럼 얼굴에 윤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국종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이 장내 영양 요소를 회충이나 기생충이 이렇게 어떤 흡입을 하는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들 하죠. 아니, 그 JS에서 주로 엘리트 병사들, 부사관들을 배치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병사의 몸에서 이렇게 기생충이 나올 정도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면 다른 병사들은 어떤 수준인 겁니까? 그렇죠. 그건 뭐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휴전선 일대가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했는데 동쪽부터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입니다. 지금 북한 황해도함도 평산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판문점 대표부인데 저곳에 근무하는 굉장히 선택받은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라면은 옥수수도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식량난이라든가 대북 제재라든가 물론 2000년도 중반부터 북한의 배급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해서 그 연장선에서 북한 사람들이 자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장마당 형태로 하는데 예. 일년 영양 공급을 굉장히
그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옥수수가 체내에 남아있다는 옥수수가 많이 드신 분은 알지만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건 결국은 변비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네. 심하면 이제 영양실조 단계로 가는 거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제가 왜 1군단, 5군단 이야기를 하면은 이 5군단 같은 경우 우리 어느 지점이냐면 우리 강원도 화천 인제 맞은편 쪽에 북한군 산악 지역이 북한군 5군단인데 여기가 가장 알려진 바로는 보급 사정이 열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거기 그곳에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은 북한에서도 굉장히 오지 양강도 자강도에서 오나 북한이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규순 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모가 좀 굉장히 높은 고위층자녀 노동당 국장급 간방이라든가 총참모부라든가 인민 그런데 굉장히 높은 사상성이 투철한 병사가 저 정도였으니까 정체는 확실히 밝혀진 겁니까? 지금 오늘 국정원이 JSA 소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JSA 소속이라는 것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이제 영어로 이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어라 그래서 JS라고 예. 하는데 휴지 이 판문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란 형태로 생겼습니다. 예. 가로가 400m, 세로가 한 800m. 여기서는 유엔사 관할이라서 공동경비구를 하게 돼 있죠. 네. 북한군하고 하군.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북한군 그 병사들은 사실은 그 JSA는 복장은 하급 전사, 상급 전사 이렇게 나누는데 거의 장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무관이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 JS 공동경비구역 후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분 계선을 기점으로 정전협정할 때 비무장지대를 2km 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북한 비무장대 2km가 이쪽 개성 방면이 되겠는데요. 그쪽에 네. 이제 민사 경찰, 우리는 민정 경찰이라고 이게 왜 용어가 같냐면은 정전협정 맺을 때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시빌 폴리스라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경무장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민경부대라고 하는데 4개의 민경 중대가 있는 거로 한 400여 명이 그 판문점 후방 지역을 그 경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 역시 거기 소속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상급 기관이 예. 이른바 판문점 대표부, 네. 개성 송악산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산하 부대. 그러니까 굉장히 알겠습니다. 엘리트층에 포함된 병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엘리트층에 포함된 병사였는데도 기생충이 들끓었는데 실제로 북한군의 회충약이 보급이 안 돼서 볏짚을 끓인 물을 회충약 대신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이야기를 앞서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그 북한군의 이런 실상들, 특히 이번에 넘어온 이 병사가 또 중요한 것이 이 장교 계급인지 부사관 계급인지 아니면 사병 계급인지 이거에 비춰서 봤을 때도 좀 해석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 13일 날 오후에 그 부분은 그 유엔사회가 밝혔죠. 그 복장이 하급 전사였다. 북한이 우리로 말하면 부사관.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병사라고 하셔서 그 하급 병사라는 거 우리로 말하면 부사관 제도를 하전사 줄임말로 하전사 원래 공식 용어는 하급 전사. 그런데 우리의 준이나 상사 계급 정도는 북한에서는 상급 전사 이렇게 요 계급 체계가 약간 다르죠. 예. 그런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가 TV에 가끔 보다 보면 판문점에서는 북한군 병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장교들이라는 거죠. 예. 장교들이고 그 후방에 하는 민정경찰은 그 지금 실제 일본의 귀순용 했던 그런 이름을 예, 알 수 없는 1m 키가 1m 한 70cm, 몸무게 60kg. 요 신장은 우리 고등학 고3 학생들보다 굉장히 체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런데 예. 북한의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건장한 편에 속하는. 예, 조금 전에 또 위장에서 옥수수가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옥수수가 거의 소화가 되지 않는 생알갱이였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식량 보급 자체도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죠. 비근한 예로 1996년도 9월 달에 강릉 무전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집단 자살한 11명의 시신을 부검을 했을 때도 그 체내에서 옥수수와
오늘과 이번과 같은 기생충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상당히 열악하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일반 북한 주민들도 더 열악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북한의 보급 체계라는 것이 평양의 지배연화라는 특수계층들의 한정에서 보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식량난만 되면 북한은 평양 황해남도에서 수도미라 그래서 예. 평양으로 우선 공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어찌됐건 그 판문점 당시에 귀순 당시에 그 급박한 상황들을 담은 게 CCTV 영상 유엔사에서 오늘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돌연 보류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오늘 오전까지 저도 국방부 기자실에 있었습니다만 26초를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네. 저 상황이 13일 날 오후 3시 16분부터 3시 56분까지 그 24시간 촬영을 합니다만 다 공개를 해도 30분이었다. 그런데 26초를 공개를 하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너무 짧아서요. 그렇죠. 예. 과거 우리 천안 폭침 사건 때도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가 군 당국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그 유엔사 측하고 우리 국방부 측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했는데 이 사진 공개의 권한은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역설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별 4개인데 미 8군 사령관도 되고 한미연합 사령관도 되고 예.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타이틀을 직책을 3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브룩스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이것을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브룩스 사령관이 어떤 임무 때문에 일본에 체류하는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뭐 내일 당장 공개된다 이것도 장담할 수 없이 현재로서는 무단 무기 연기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아무리 유엔사 관리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총알이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면 대응 차원에서라도 비조준 사격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 순간적인 상황을 대응 사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건 2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냐면은 그것이 유엔사 판문점 공동구역 경비구역 밖에서 그런 북한의 도발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교전 수칙대로 3배 내지 5배의 응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 거기는 이제 유엔사 관할구역이라는 측면이 있죠. 예. 유엔사 교전 규칙에 따르면은 그 교전 결정 권한은 예. 미군 장교 역시 대대장 역시 유엔 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그런데 유엔사 교전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을 때 우리는 협정 당사국이 아니었습니다. 예.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게 안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유엔이라는 거는 예.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군이라도 유엔사 배속된 한국군 병사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면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이 판문점 귀순 병사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김주한 기자, 앞으로 이 병사가 이제 깨어나게 된다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좀 꼽는다면요. 지금 차량을 몰고 판문각 인접까지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록 그 부사관이라도 북한 최근의 전방 변동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운전병을 한다라는 건 북한 병사라도 아무나 운전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 지휘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화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김정일 2008년도 자기 내 후계자라고 소개했을 때가 개성 인근에서 처음 북한군 군 지휘관들한테 소개를 했다라 그러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그런 어떤 최근에 북한군 내부의 어떤 형태라든가 근무 형태라든가 실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얻어낼 정보들이네요.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판문점 귀순 병사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